차 사고가 났는데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야 할까요? 보험 처리해야 할까요? 현금 처리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될까요? 헷갈린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자동차 보험 관련해 1, 2, 3편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아주 기초적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으니까 제가 정리해둔 이 한 장의 표를 잘 캡처해 두셨다가 사고가 났을 때 딱 꺼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 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을 불러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수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찰은 온다고 해도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정리만 해줄 뿐 사고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과실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경찰 말고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직원을 불러야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고 멘붕이 와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디였지 하며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핸드폰에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회사 전화번호는 꼭 입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거 이거 엄청 쉬운 일인데 근데 희한하게 사고가 나면 이렇게 쉬운 일도 버벅거리면서 엉뚱한 옛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현재 사고 위치를 알려주면 근처에 있는 보험회사 직원분이 현장 사고로 달려옵니다. 대한민국의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십니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럼 경찰은 언제 불러야 될까요? 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을 불러야 하는데요. 구급차가 출동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급차 출동할 때 경찰도 같이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경찰도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찰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근데 상대방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든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정황이 보인다든지 상대방이 무면허라든지 이렇게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경찰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안 불러도 되는 상황인데 불러서 경찰에게 이실직고 하다가 쌍방 간의 교통법규를 어긴 것까지 밝혀져서 쌍방 모두 벌금을 내게 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데요. 여러분이 주차를 위해 후진 중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린이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다가 살짝 가방 정도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해볼게요. 물론 아이는 다치지도 넘어지지도 않았고 이미 저 멀리 도망간 상태이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사전에 말이라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이가 차와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부딪혔다면 아이들은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이가 부모에게 말을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해서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찾아서라도 여러분의 번호판을 찾을 거고요. 괜한 뺑소니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꼭 자진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상대방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르신일 경우로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살짝 지팡이가 부딪혔다면 우리는 얼른 내려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하겠죠. 그럼 어르신이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면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명함 드리면서 혹시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것도 하지 마시고 전화번호를 여쭤보시고 꼭 현장에서 전화가 울리는지 직접 걸어보셔야 합니다. 부재중 번호라도 남겨두셔야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명함이야 드려도 상대방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럼 이제는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볼까요? 일단 나의 실수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이 3가지는 바로 스마트폰과 무관심과 동정심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스마트폰이 없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보험회사도 못 부르죠. 상대방과 부재중 전화 기록도 못 남기죠. 현금으로 처리 시 계좌 이체도 못 해드리죠. 현장 사진도 영상도 못 찍죠.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요즘은 진짜 스마트폰 없이 뭘 한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어지간하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 꼭 필요한 거 무관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잘못으로 경미한 사고가 나도 우리는 희한하게도 차에서 내려서 내 차 먼저 확인해 보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첫 단추를 잘 끼셔야 합니다. 제 말을 잘 기억하셨다가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꼭 마음을 다잡고 내리셔야 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괜히 내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내 차의 상태를 사진 찍고 그러면 상대방이 좋게 해결해 줄 것도 오히려 빈정이 상하거나 이 사람이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좋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실수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내 차 상태는 관심 갖지 말고 상대 차에게 먼저 가서 괜찮냐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차에 먼저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차에 대한 무관심과 상대방과 상대 차에 대한 오버된 관심입니다. 그 다음 꼭 필요한 거 동정심입니다. 사람 사는 게 그리 삭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오버된 관심까지 보여주었다면 상식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좋게 해결해 주려고 할 겁니다. 물론 재수없게 가끔 뉴스에 나오는 깻잎 한 장으로 스치기만 했는데도 목부터 잡고 병원에 들어넣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 스탠스를 보여주었으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의 연기를 해서 동정심을 발휘했다면 보험 처리 없이 그냥 현금 10만원, 15만원 선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비굴할 수도 있지만 오버해서 동정심을 발휘해 보세요. 제 경험으로는 이 정도 하면 좋게 마무리 되더라고요.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풀어주었다면 이제는 상대 차의 손해를 처리해 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 처리를 할지 현금 처리를 할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 차의 손해가 크지 않다면 예를 들어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라면 무조건 보험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할증이라는 게 있어서 약 20만원 밑으로 현금을 드리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이렇게 끝내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처리할 때 중요한 거, 마침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어도 현금으로 그냥 드리지 말고 꼭 반드시 모바일 뱅킹으로 이체를 해드려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부탁해서라도 대신 계좌 이체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체한 시각과 금액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후 괜한 오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합의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종이나 볼펜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종이에 내용을 적어가면서 서명까지 받아내기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의 아니게 종이와 펜을 미리 준비해둔 보험 전문 사기꾼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이 왜 필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켜시고 영상 녹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차량의 현재 상태와 번호판을 영상에 담은 후 상호간의 얼굴까지 영상에 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바닥이라도 촬영하면서 서로 간에 신발이 보이게끔 영상을 켜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영상 녹화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6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해당 사고 간에 금액 얼마로 합의했고 추후 인적, 물적 손해 요구가 없음을 육성으로 녹음해서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암튼 그래서 경미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 스마트폰, 내 차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의 동정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또는 쌍방과실이라면 너무 오버해서 미안함을 보여줄 필요는 없고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보험사 직원을 부르면 됩니다. 보험사 직원을 부른 뒤에는 현장을 잘 기록해두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를 한쪽으로 옮기셔야 하는데요. 보통 사진 촬영을 하곤 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나면 일단 멘붕이 오기 때문에 원하는 사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진을 기록으로 못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에 자신이 없다면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다시 스마트폰의 필요함을 알 수 있죠. 꼭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차가 손상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찍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차량으로부터 떨어져서 좀 멀리서 두 차량이 다 잘 보이도록 차선과 주변 교통 안내 신호판까지 다 나오도록 촬영하시면서 두 차량을 전반적으로 한 바퀴 돈다는 생각으로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퀴, 즉 휠 방향이 어디로 틀어져 있는지를 영상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그리고 블랙박스 유무도 영상에 담아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레카차에 관한 건데요. 혹시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도 전에 레카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먼저 도착한다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어서 그냥 해당 레카차에 맡겨서 차를 일단 옮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레카차가 도착하면 여러분의 보험회사에서 오신 게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레카차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서둘러서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접수받고 출발하는 거라서 다른 누구에게 이 차량을 뺏기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착한 레카차는 일단 100% 사설 레카차, 흔히 도로 위 하이에나라고 하죠. 일단 빨리 도착해서 본인들 레카차에 걸면 여러분도 이제 코가 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팁을 드리자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도착한 레카차는 걸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에 관한 건데요.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119를 꼭 불러야 하는 상황이면서 여러분이 다친 사람을 돌보면서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서 신고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여기 119 신고 좀 누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콕 집어서 지정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 검정색 반팔티 입으신 남성분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사람이라는 게 괜히 엮이기 싫고 방관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신고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집어서 요청을 하고 여러분은 다친 사람을 돌보고 그분은 빨리 연락을 해서 119 차량이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과실로 여러분이 다쳤거나 다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내일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물 접수할 때 대인도 같이 접수해 주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해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물 접수하실 때 대인도 같이 접수해 주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고이고 큰 충돌이 없었는데 왜 몸이 아프세요? 하면서 조금은 불만스러운 태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만에 하나 내일 내 몸이 아프다면 그때 가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면 그게 더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모든 여러분은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분들이시죠. 그렇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정말 몸이 아무렇지 않다면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에게 몸 상태가 괜찮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불행히도 정말 몸이 이상하다면 병원에서 검진 및 치료를 받고 청구하면 되고요. 솔직히 뭐가 불행이고 뭐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양심에 비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아픈 게 다행인 거죠. 이 영상을 정리하자면 3가지만이라도 잘 기억하고 준비하시면 경미한 사고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운전하실 땐 꼭 챙겨가시고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회사 번호도 다시 한번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블랙박스. 평상시에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블랙박스만 잘 녹화되어도 웬만한 사고는 합리적으로 해결됩니다. 세 번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 또는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이라면 진심 어린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사고가 나면 여러분도 상대방도 모두 멘붕이 오고 감정이 매우 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차량 사고 시 대처 요령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